안녕하세요. 4강의 3번 주제를 갑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은 그냥 추가 훑기 문항으로 그냥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1번, 2번 그냥 바로 가보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gratitude가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근데 내용 자체가 별게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좀 더 뭐 이제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고 뭐 면역력도 좋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내용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무관한 문장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gratitude가 여기서는 grateful이 감사하는이에요. 감사해 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둔다 치면은 이거 하나를 그냥 넣든가 이거를 넣든가 뭐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늘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어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저거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가능하겠지만 제목은 저 부분만 보면 그냥 끝나요. 한두 문장만 읽어도 그냥 나온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갖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2번으로 그냥 갑니다. 2번도 패스를 할 거예요. 2번도 패스를 할 건데, 여기서 내용은 여기도 그냥 제가 이제 색깔로 그냥 조그맣게 그냥 흐리게 표시를 해놨어요. 꿈을 꾸는 것이 그죠? 어떤 영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꾸는 것이 어떤 영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같으면은 굳이 문제를 낸다 치면은 이 정도나 가능하죠. 무관한 문장. 악몽을 꾼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악몽을 꾸는 원인. 엄청나게 안 좋은 경험을, 잔인한 것을 봤을 때는 악몽이 꾸어진다라는 거, 이따위 소리가 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뒤로 이제 4에 이제 3번은 그냥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게 독해 연습에서 이게 글씨가 독해 연습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서 뽑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여기서 anthropo라는 것이 이게 인간을 얘기를 하고, 이 morph라는 것이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형상을 하니라는 원래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의인화적인 이런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로봇, 이제 애완용 로봇가 있다 그러면, 야, 로봇한테 이름 붙여줘. 그죠? 뭐 철수야, 내지는 영이야, 그래 놓고, 영이야, 뭐 삼촌 왔다, 그러면은 로봇가 어쩌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럴 때 좀 더 그 로봇한테 정이 가더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독해 연습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가령 동물한테 내가 이걸 외환용으로 키우고 싶을 때는 동물한테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죠? 근데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한테는 이름을 지어줘. 근데 닭이나 돼지나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한테 이름 붙여주고 사람처럼 대하고 이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연습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할지 말 것인지 하는 이제 그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가보죠. 가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가면서 일할게요. 단어가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니까 여기서는 주제라고 해놨는데, 주제 말고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형태예요. 제목으로 갔을 때는. 제목으로 가면 저 단어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차피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안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유형에서는 어떻고 이거를 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정 지문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자료 팔아먹고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은 한 지문당 뭐 5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쓰레기 문제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뭐 5가지를 낸다 그런다면 그건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각을 망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Today's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여기서는 풍토라고 보면 되죠. 경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기술 환경이
can represent challenge for consumer. 그 나타내 줍니다. 도전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죠? 이게 도전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사람들이면 who might lack 부족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기술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게 좀 문제거리가 된다 하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lack trust in technology and be skeptical of the purported benefit.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잘 좀 못 믿는다든가.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이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좀 처음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야, 차가 혼자 자율주행하는데, 야, 그거 난 못 믿겠어라든가. 여기서 당연히 스캡티컬한 경우죠. 그러니까 스캡티컬이나 저기에 있는 트러스트가 부족한 거니까 디스트러스트가 되는 거고, 스캡티컬, 회의적인 되는 거죠. 그것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이 이익에 대해서, 그죠? 회의적이거나 불신하는 이러한 소비자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anthropomorphic thought. 여기서 같은 경우 anthropomorphic,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해져요, 사실은.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데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지금 EBS 문제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만 그냥 뭐 해놨는데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통한 해결 방법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낫다 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할 때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화적인 생각이 can help remedy skepticism and distrust. skepticism, distrust는 앞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remedy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럼 이 글을 여러분이 반다 해도 제목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앞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럼 제목으로 간다 했으면은 이것을 통한 해결책 이렇게 되죠. 무엇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불신에 대해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다른 단어로 뭐 이제 대체될 수도 있지만은 뒤로 갑니다. And is special consequential. 그 아주 이제 특히나 중요합니다. consumer product reaction. 이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죠. 어떤 상호냐면은 where being mindful and consciousness, conscious. 이거는 conscious 자체가 명사적으로도 바로 이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being 형용사에서 being 자체가 명사시키죠. interactions 해서 여기서 where는 in which예요. in the intera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where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추상적인 공간 개념으로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돼. 뭐냐 하면은 being mindful and conscious. 그러니까 주의 깊고 의식을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R로 나왔죠. 근데 이게 R로 나오는 것보다는 is로 나오는 게 더 적절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그리고 동명사가 두 개로 나온다 할지라도 being mindful and 여기에 being conscious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이게 동일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써준다고? is로 쓰는 게 맞단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독해 연습에 있는 문법 부분에서도 이 형태와 관련된 것이 두 개가 문법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원 문제에서 두 개가 그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포인트를 단수냐 복수냐로 물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단수냐 복수냐로 물은 게 맞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is를 쓰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맞는 문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이 심리적인 측면의 작용이 그 문법에 적용된 경우라고 보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이 important criteria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criteria는 이게 복수고요. 단수는 criterion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being mindful and conscious를 쓰고 이걸 is를 쓰고 important criterion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를 복수로 써준 거야. 복수로 써주면서 이거를 R로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명사가 동일 개념이 여러 개가 반복돼도 단수로 여긴다 하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틀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거죠. For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어떤 평가라든가, 이제 이걸 이제 배운 거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위에는 지금 문제가 됐지. 그죠? 문제가 됐고, 위에는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 해결책인데 이게 적용됐을 때, 그죠? 뭐 그 해결책이 좀 있더라. 이런 식이 돼서,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어떤 한 가지 예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in a vehicle simulation study. 그러니까는 이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주행차에 대한 연구에서로 그냥 보세요. 자동차 시뮬레이션 이제 연구에서 이 사람하고 이제 동료들이 알아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을. 파티시펀트, 그 실험에 참가했던 이 참가자들이 reported higher level of trust, 보다 높은 믿음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 괜찮네, 믿을 수 있겠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autonomous vehicle.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보세요. 이것에, 뒤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포 이그젬플로 보면 됩니다. 포 이그젬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그젬플라이 이거예요. 그라피아라고. 여기서 이그젬플인데 여기서는 주어진 예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그젬플라이 그라티아로 읽든가 안 그러면 포 이그젬플로 읽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읽는 거는. 그 뒤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거, 여기서는 사실 예를 들자면 해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 이랬으면은 오토노머스 비이클이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낫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럼 id est라고 그래요. id est. 그럼 이건 that is예요. that is. 즉 이거 스스로 운전하는 차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이제 내가 보기엔 낫다 하는 거죠. 하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자율주행 차량 중에서 이거는 차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셀프 드라이빙 오토바이크 해도 뭐 되니까 뭐 상관없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트러스트에서 이런 차인데 어떤 이런 차냐 하면은 뒤를 잘 봐야 돼.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차들을 믿더라예요. 어떤 이런 차인가가 중요하다고. 뒤로 갑시다. They featured 해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They featured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죠. anthropomorphic Q 이러한 단서들을 갖고 있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걸 이제 how to solve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문제. 제목으로 갈 땐 이 단어가 안 빠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름이라든가 그죠? 차가 있어. 근데 차한테 이름을 붙여줬어. 차한테. 근데 차 이름이 남자가 차 이름한테 여자 이름을 붙여놓으면 또 좀 애매하겠죠. 그 오해 소지가 있겠죠. 차한테 영숙이라고 하니까, 나 오늘 영숙이 타고 갈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철수라고 해놓고, 철수 타고 갈래. 그러면 좀 덜 이상한데, 철수한테 업혀갈래라든가, 하여튼. 그리고 젠더, 성도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 취급하냐, 남성 취급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스라는 얘기는, 차량에서 나오는 목소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요즘에 내비를 보면 이러잖아요. 내비도 버전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일 경우에는 내비가 길 안내를 할 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길 안내를 할 때, 여자 목소리가 나오죠.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경상도 사투리 쓸 수도 있고, 그죠? 꼬마가 전라도 사투리를 쓸 수도 있고, 그죠? 아가씨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이제 드라이버일 경우에는 멋진 그죠? 성우가 감미롭게, 사모님 이쪽으로 가십시오라든가 왼쪽으로 트셔야 됩니다 사모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 면이 있을 때 더 기계에 좀 더 쉽게 적응하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문으로 간다 해도 사실은 괜찮아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인간적인 측면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then in those vehicle, then lacked.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런 탈거리,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부족한 이죠. 이런 요소가 부족한 것보다. 게다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또 뭐가 나와? 여기 for example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 순서로 낸다 치면 이건 너무 쉽잖아. 이렇게 내면. 그죠?
좀 순서를 안 내든가 그러면 이거 연결어로 그냥 내든가. 연결어로 내든가. 이렇게다가 participant in the simulated anthropomorphized vehicle. 그래서 이제 은하되어진 뭔가 이제 인격체적인 어떤 뭔가를 부여한 차량의 차량 그 모의 실험된 이 그 인격이 부여된 이 차량의 차량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참석한 이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less stressed,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from an observer's point of view.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조사를 딱 하고 저 사람 보니까는 야 길 안내 딱 할 때 그 남자 목소리가 딱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뭐 할 때는 그러더니는 이쁜 여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 새끼가 운전하면서 성질을 안 내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And in the event of accident. 그리고 그러다가 운전 잘못해갖고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러더라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이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놈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가 나요. Well, less likely to blame their vehicle. 그러니까 여기서 같으면 덜 비판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좀 이제 문제인데 꼭 비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걱정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걱정도 덜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단어로 하나로 간다 했으면 뭐 less 해서 그죠? 뭐 less blame 이 정도는 이제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몇 회독이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몇 회독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거 자체를 책에다 표시해 놓고 그냥 한번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 그리고 딴 공부해, 딴 공부. 여기서 뭐 잊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 사실들이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EBS 책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미쳤다고 몇 회독을 하냐고.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내가 여기다 뭔가를 표시를 해줬어. 문법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단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이게 어휘 가치가 있습니다고 했는데 그 어휘가 여러분한테 안 들어왔다. 그 문법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야죠. 근데 예전에 그 고급 지문일 때는 그게 복잡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EBS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보면 그냥 거의 끝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